이전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만약에 안 보셨다면은 이번 영상 보시고 나서 꼭 좀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150만원으로 세팅하고 100만원이 맥스, 그리고 스캘핑은 이제 10만원씩 미수 없이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매매를 최대한 많이 해라. 그런데 그 최대한 많이 매매를 하라는 이야기는 의미 없이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복기를 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실력이 올라갈 것이고, 실력이 향상이 되면 종목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매매도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종목을 이제 선택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다들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주린이로서 지금 스캘핑, 눌림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차고 하루에 30번까지 매매를 해봤지만 조급함과 욕심 손절을 못 해가지고 실천의 수 업료를 보고 시장에 이제 겸손함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짧게 한두 번 정도 매매하고 4천 정도를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2, 3% 수익이 나면은 이제 매매를 종료한다. 이게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이해를 하셨다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안 보셨다면은 끝까지는 꼭 보셔야 하고요. 그런데 끝까지 보셨음에도 지금 이 질문을 하셨다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명분을 만들어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줄여가지고 4천만원으로 매매를 할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잘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물어보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명분을 알려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은 상당히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시간이라는 거를 굉장히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면 좋지만, 사실 알아차리기까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느끼는 게, 뭐 빠르면은 1년, 아니 뭐 길게 되면은 진짜 뭐 4, 5년,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가장 빠른 거는, 이 주식으로 정말 많은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도 보이고. 그러면은 결국에 그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지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 동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평가를 하거나 어떻게 말을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롤모델로 삼고 방향을 정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어쨌든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제가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스윙이나 장투 제외하고 단타만 봤을 때, 그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최대한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 중에 월에 1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월 1억.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고수죠. 저희들이 사실 봤을 때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분들을 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탑 트레이더죠.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은 이제 하루에 1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 1억을 하시는 분과 1억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고,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데 이 월 1억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차이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매매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1억을 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올라운더입니다. 올라운더. 한 가지 매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월에 1억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경험이 많이 쌓이고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 한 가지 매매로 성공한 분들은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매매 방법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뭐 스캐핑이 있고 눌림이 있고 돌파가 있고 뭐 상따, 뭐 핫따, 아니면은 뭐 낙주 매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매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그런 매매를 다 해보다가 결국에 자기한테 맞는 매매와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매매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매매만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 한 가지 매매만 하면서 다른 매매는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비중을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이 단계까지 올라오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월 1억을 거의 달성을 하신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올라운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매매도 잘하시겠죠, 당연히. 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잘하시는 매매가 있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다른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올라운더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가지 매매를 잘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한 가지 매매가 이제 잘하는 매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매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한 거죠.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 올라운더가 되셔가지고 1억이라는 거를 이제 달성을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 1억으로, 그러니까 올라운더로 가기가 참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이 매매를 하면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사실 모든 매매를 다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데서 이제 수익을 까먹으면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멘탈도 무너지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단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처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뭐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단 수익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 나는 매매만 일단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가지 매매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죠, 사실. 잘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매를 다 병행해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올라운더로 가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 가지 매매로 성공한 다음에 다른 매매를 해가지고 올라운더로 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어떻게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요걸로 이 한 가지 매매로 이제 수익을 내고 월 1억까지 달성하신 분들이 이제 다시
올라운더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비중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월 1억을 달성하신 분들은 비중이 이미 상당히 커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5억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새로운 다른 매매, 예를 들어서 상따로 이제 상따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5억에서 뭐 10억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이랬을 때 이분들이 이제 뭐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종가 베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매매를 하게 되면은 비중을 상당히 줄여야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정도 돈으로 하면은 최소한 뭐 비중 줄인다고 하는 게 2,500 아니면 5,000 이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정도 돈으로 실패하고 마이너스 나면 아프긴 아프거든요, 이 돈도. 그러면 비중을 더 줄여야 하는데 사실 줄이기가 어려워요. 이미 비중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하던 거를 차라리 비중을 더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하지, 이 매매를 더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안 하게 되고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말한 이 최대한 매매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발전이 상당히 느린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이 매매를 줄이게 되고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이거밖에 못 하게 되고, 그래서 한 가지 매매만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커지기 전에 다른 매매도 이제 비중을 적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이제 올라운더로 사실 올라가는 경우인 거고, 그래서 이미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는 사실 올라운더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올라운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잘하는 매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매매를 이어나가고, 그리고 매매일지 작성하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관점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이 올라운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한 가지 매매를 잘하게 되면은 그 한 가지 매매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문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한 가지 매매로 이 정도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이분들처럼 했다면 이분들처럼 분명히 올라갈 정도의 실력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한 가지 매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이 올라운더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만원을 제가 1이라고 하면은 10만원이 0.1이겠죠. 그리고 5만원을 0.05라고 하면은, 이 올라운더를 하시는 분들은 이 비중이라는 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중이라는 거를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매매 종류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중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은 이 비중이 뭐 200만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원래는 100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종목이 시총이 큰 종목이에요. 그리고 대금이 뭐 엄청 빵빵 터지고, 뭐 이런 게 나오려면 사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겠죠. 시장에 따라서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이런 종목이,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400만원이면은 얘는 이제 뭐 40만원이 되겠죠. 0.1이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도 이 비중이 조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매 종류도 내가 뭐 상따를 할 건지 아니면 돌파를 할 건지 뭐 스캘핑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매매에 대한 비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지금
오어가 아니고 이제 엔드인 거죠, 엔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비중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50억을 1이라고 하면은 이제 0.1이 이제 5억이 되겠죠. 그리고 0.02를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 비중을 이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10억으로.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 1억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이제 비중을 때리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런 관점이 있냐? 그리고 뭐 이런 상따가 이런 대형주가 나오고 시장이 뭐 엄청 좋은 시장이고 그러면은 이런 뭐 돌파나 이런 거에 그냥 50억씩 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그냥 100만원이 1인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을 1로 하고 그리고 스캘핑은 그냥 1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0.1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돌파도 잘 모르겠으면 0.1 그리고 뭐 눌림도 이건 뭐 여러 번 나눠야겠죠. 뭐 두 번 사겠다 하면은 0.1을 두 번 나눠가지고 0.05씩 들어가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상따도 이제 뭐 내가 상따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0.1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고 어느 정도 경험치가 생기면은 이거를 이제 좀 늘려보는 거죠. 0.25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25만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면서 계속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면은 이걸 이제 반복하고 계속 매매일지 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종목을 이제 볼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관점이 생기고 시장을 볼 줄 알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수익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이번에는 1000만원을 넣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는 뭐 한 500을 1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장이 좋다 그러면은 이게 뭐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탑 트레이더들 1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올라운더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냥 관점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관점도 아니고 뭐 시장도 안 좋고 그런데 아무 종목도 없어가지고 갈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스캘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스캘핑을 0.05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0.02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만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분들은 살짝 0.01이 이제 5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장이 안 좋으면 줄어들 거니까 이게 뭐 2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0.01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당연히 매매가 줄겠죠. 하지만 그냥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사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면 손절 치는 거고 되게 깔끔하죠.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중이 우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손절 쳐도 그냥 그만인 거예요. 막 계속 얽매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시간을 이제 들이면 종목 선택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내 관점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 비중을 늘리고 그래서 이 1이라는 이 비중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되면 그때는 비중 베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올라가고 관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반복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게 되면 종목 선택이 가능해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매해야 할 종목이 눈에 보이게 되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이 보이기 때문에 매매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점이 생기고 실력이 올라간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게 바로 비중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비중 베팅이. 그래서 실력이 쌓이게 되면은 비중 베팅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제 분위기, 시장이 좋아지는 거를 이제 알거든요. 관점이 생기면.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이런 대형주가 대금이 빵빵 터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 비중을 그때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2천만 원이지만 나중에 이런 장이 오게 되면 이걸 4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험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시 이게 줄어들기도 하는 거고, 2천만 원으로 줄기도 하고 1,000만 원으로 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탑 트레이더들이 큰 수익을 내는 걸 결국에 보면은 이런 장에서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런 장에서 이런 큰 종목이 나오고 관점이 있고, 그리고 그런 돌파라든지 뭐 상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큰 수익을 벌어 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안 좋으면 크게 안 해요. 비중을. 대신에 계속 쳐다보면서 관점은 최대한 가지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도 비중을 줄여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절대 이렇게 들어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애초에 지금부터 비중이 적을 때부터 그냥 연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잘하는 매매에서는 비중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비중을 때릴 줄도 알고. 하지만 다른 매매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비중 올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느린 거죠. 비중 올리는 게. 그런데 이분들은 비중 올리는 거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기준이 잡혀 있고, 내가 들어가는 종목이나 이런 매매 종류, 그리고 관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거는 내가 얼마를 때릴 수 있겠다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다시 그런 장이 왔을 때 또 비중이 더 키워지는 거고, 그냥 관점이 있고 이런 거를 해보고 경험을 하면은 이거 그냥 공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1을 때리는 거고, 나는. 그래서 비중 올리는 건 상당히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비중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분들과 똑같이 이 1을 늘리는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최대한 늘려서 크게 매매를 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을 살려야 되는 거고. 하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2년은 해야 한다. 2년을 이거를 반복을 해서 매매일지 작성하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작성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분명히 관점이 생기고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내가 원하는 이때만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경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통제를 하는 거죠. 매매 횟수를 통제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분들은 이런 상따라든지 어떤 종가 베팅이라든지 내가 잘하는 매매에는 최대한 많이 매매를 해요. 이분들은. 하지만 내가 모르는 이 종가 베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르는 돌파라든지 상따가 나오게 되면 매매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하는 중에도 계속 내가 이 종가 베팅을 어디서 해야 어디서 이제 비중을 때릴까, 어디서 해야 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각만 보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의 문제는 또 뭐냐면 시장은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뭐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데, 예를 들면은 상따가 통하는 장이 있고 돌파가 통하는 장이 있고 뭐 종가 베팅이 통하는 장이 있는데, 뭐 정말 장이 좋으면 이게 다 통하겠죠. 하지만 이런 돌고 도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이런 상따를 잘하는 장이 안 와버리면은 손가락만 빨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때는 최대한 이거가 나오기만 쳐다보면서 계속 그냥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는 거죠. 나는 이것만 하면은 돈을 벌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해야 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버텨내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때 비중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하면은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 분야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크신 분들은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매매는. 비중을 줄여가지고. 원래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비중이 작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캘핑이든 돌파든 눌림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거고 대신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리고 매매일지 작성하고 그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비중을 때려야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비중을 때려야 하는 자리도 알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얼마나 빠르게 비중을 올렸는지를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진짜 빨리 올리거든요. 이분들 보면은 그만큼 이런 시장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매매 종류에 따라서 이게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완벽한 그 상황이 왔을 때를 알 수밖에 없어요. 알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1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2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억이 되는 거고 뭐 10억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그냥 막 더 질러버리는 거죠. 그냥 어차피 아니까. 그리고 그거를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올라운더가 되는 거고 이렇게 1억을 벌어 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스캘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스캘핑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천만 원으로 하고 계시니까 4천만 원을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지금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0.1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4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크게 보고 이 스캘핑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스캘핑도 그렇고 뭐 돌파도 그렇고 이 모든 이 매매의 본질은 사실 관점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은 관점이 있을 때만 사실 이 스캘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비중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관점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이거를 0.25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절대 1을 넘으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절대 무리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걸 보면은 이미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다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에 따라서 시총에 따라서도 이제 거래대금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이런 걸 판단을 하면은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라는 게 조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고 결국에 나한테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식에서 이제 공 하나만 더 넣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기보다는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 이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물론 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월 1억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할 거고 자기도 이 월 1억 그러니까 1억을 하는 사람들이 목표일 건데 그렇게 갈 수 없는 거는 사실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다라면 이분들도 충분히 벌써 여기에 도달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스캘핑이나 이런 데서 무리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그럴 때 비중이 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미 뭐 스캘핑으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관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 되는 거고. 하지만 관점이 없다. 그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이게 그나마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해야 하고 경험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뭐 상따가 잘 되는 장이 있고 돌파가 잘 되는 장이 있고 종가 베팅이 잘 되는 장이 있고 뭐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신규주가 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이 비중을 조절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조절을 해가지고 줄여서. 그런데 지금 이게 대부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해가지고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스캘핑 돌파 뭐 상따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0.1로 들어가든지 이것도 그냥 알아서 조절을 하시는 거고 당연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점이나 이런 게 적고 뭐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이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느니 그냥 안 해야지 이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관점 생기면 차라리 이거를 더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잘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탑 트레이더들이 어떤 식으로 비중을 늘렸는가,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 뭐 강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강의도 하고 물론 잘하시죠. 진짜 잘하시고 이제 선망의 대상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그 차이가 사실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많은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 내가 아는 분야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다 하거든요. 정말 많은 매매를 하고 그거를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따가 통하는 장이 왔을 때도 이제 상따만 하는 거고, 돌파가 통하는 장이 오면은 돌파를 하는 거고, 종가 베팅이 통하는 장이 오면 종가 베팅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가지 매매로 해서 다른 매매 안 해버리고 그걸 통제를 해버리는 순간에 사실 이분들이 되기는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중이 적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으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이 이미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맞으면 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안 하게 되는 거고. 어차피 이걸로도 돈 벌고 괜찮게 벌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적은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히 이분들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1억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이유인 거죠. 제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방식으로 고수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뭐 이분들을 평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스캘핑에 너무 그렇게 목을 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스캘핑은 어차피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그 계좌에서 수익을 보고 그 계좌를 정말 크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 결국엔 이거거든요. 이거를 때리기 위해서, 이 1을 때리기 위해서 최대한 각을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관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황이 나왔을 때 이 1을 때리고 2를 때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비중 늘리는 거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관점이 있고 어차피 종목은 다 받아주니까 거의 무한대잖아요. 사실 이런 대형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그런 상황들,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렸던 영상 중에 그때 이제 나스닥 엄청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숏을 치고 이제 올라갈 때 반대로 롱을 잡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매매를 이런 식으로 사실 크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경험을 제가 쌓는 게 목적이고, 제가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중을 이제 키워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안 하는데, 그럴 때는 저도 이제 비중을 키우는 거죠. 왜냐면 아니까요. 이거를 저도 이제 수없이 연습을 했고,
이거를 이제 비중을 때릴 줄 알기 때문에 저도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합쳐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샀을 거예요. 1,500에서 1,600을. 그런데 사실 이게 1차 매수였고 2차, 3차, 4차까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계좌에 돈을 다 입금을 해놨어요. 이 돈을 제외한 돈을. 그래서 합치면 8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넣을 생각까지 하면서 1차, 2차, 3차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1차 매수하고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익이 났던 거고, 합쳐서 8천이니까 이제 계좌에 6,400이 더 있었죠. 6,400이.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냥 다시 빼가지고 입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중을 때릴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주식에 정답은 없는데, 그리고 각자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수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도 저는 사실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당장 생활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를 알고 하는 거랑 또 모르고 하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 주식이 보면은 이제 매매 방법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런 매매 방법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원리에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원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매매가 사실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알고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한 가지 매매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되면은 모든 매매가 사실 같은 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장이 왔을 때 다 매매를 하고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장이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한 가지만 할 줄 안다면 그냥 종가 베팅만 해야 하는 거고 돌판만 해야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충분히 이분들 분명히 엄청난 실력자고 그리고 관점이 다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른 매매를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좋은 장이 와도 한계점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이제 욕심이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시 1하고 다시 2로 하면은 매매 비중을 천천히 이제 매매 비중을 올려가다가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비중을 키워가지고 결국 내가 번 돈을 불려나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비중을 크게 해가지고 깡통을 계속 차면서 하다가 결국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첫 번째가 정답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욕심 절제 때문이잖아요. 욕심이 절제가 안 되니까 비중을 크게 하는 거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계속 큰 돈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적은 돈으로 해도 나중에 비중을 더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내가 키웠을 비중을 더 넣어가지고 나중에 키우면 되기 때문에 절대 느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나중에 비중 키울 거를 생각하고 지금은 비중을 줄여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욕심이 절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처음부터 비중을 크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뭐 10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하신 건지 뭐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쳐도 여기서 이제 99명은 깡통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비중을 키워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 욕심 절제를 못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패하면 깡통이잖아요. 이 99명이 깡통인 건데 굳이 이 적은 확률에 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깡통 계속 차다가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성공한 거지.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이 99명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미친 짓을 했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데 뭐 이 공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처음부터 비중 크게 하다가 깡통 몇 번 차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비중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999명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00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을 길게 봐야 되거든요. 짧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길게 보고 최소한 2년. 제가 봤을 땐 최소한 2년이에요. 최소한. 진짜 2년보다 빨리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재능도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막 미친 듯이 했을 거거든요.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꾸준히 이걸 길게 보고 꾸준히 길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짧게 생각해서 빨리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재능이 있다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 제가 말한 이 말을 듣고도 비중을 줄일 수 없고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라도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랫동안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